중국의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2025년이 중국에게 최대 위기의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놓아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당국이 경제 성장에 대해서 선전하는 것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경제 위기로 인해서 불안감과 함께 시진핑 중국 공산당 체제에 깊은 불만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위기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Y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현지 시간으로 3일 중국 국가안전부가 지난해 말 인터넷과 언론에서 경제에 대한 비방을 국가안보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 발언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문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저명한 학자들이 경제에 대한 경고가 있다면서 여론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RFA는 물론 일부 경제학자들은 2025년에 중국 경제가 완전히 다시 긍정적 국면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과연 중국 당국을 지지하는 그런 주장들이 실제로 중국 경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11월 차이신 중국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51.5로 두 달 연속 상승하며 6월 이후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중국 경제가 12월 들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중국의 공식 제조 PMI도 10월에 50.1에서 50.3으로 상승해서 경제학자들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11월의 실적이 과연 중국 경제가 다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1월에 트럼프 위기 출범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등 국제적으로 이 중국 경제에 대한 압박을 고려해서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에 대대적으로 수출을 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면서 중국의 PMI가 일시적으로 반등했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RFA도 중국 경제의 PMI가 11월에 반등을 했다고 해서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을 숨길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오샤넨 안신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3일 선전에서 열린 투자 세미나에서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에 대한 수치를 인용하면서 10월 청년 실업률이 17.1%에 달했으며, 이는 3년 동안 약 4,700만 명의 도시 노동자가 정식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라고 지적한 후, 지난 3년 동안의 중국의 총 GDP가 10%포인트 과대평가되었을 수도 있으며 공식 경제 성장률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오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의 중국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작년 상반기에 20%를 넘어서자 놀란 중국 당국이 국가통계국의 실업률 통계 발표 자체를 하지 못하겠고, 그러다가 통계 기준을 재학생을 제외한 수치로 재조정해서 발표하면서 실업률은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문제는 최근 이 수치가 다시 수정 전 발표치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시애틀의 중국 경제 전문가인 차이센 코는 중국의 실업 상황이 겉으로 드러난 데이터보다 더 심각하다 그러면서, 가오샤넨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내 청년 실업자가 4,700만 명이라고 했지만 정상적으로 취업할 수 없거나 취업 기회를 잃은 사람은 이미 1억 명을 훨씬 넘는다고 생각하며, 이는 중국의 매우 냉혹한 현실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RFA도 최근 들어 중국의 고용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은 가운데 중국 근로자들의 급여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중부 이선 도시의 국유은행에서 일하는 바오 씨는 이미 연봉이 10% 삭감됐다라고 밝혔습니다. RFA는 이어서 중국의 경기 침체가 은행의 경영 상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반 개인의 저축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경제 위기로 인해서 소비를 꺼리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것이라 그러면서, 금융기관들이 기업에 대한 대출 자체가 위험해지면서 이를 꺼리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영업이익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오샤넨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금융기관 같은 비민간 부분의 임금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소비자 신뢰가 심각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라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소비가 약해졌고 주민들은 소득 증가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며 지방의 인구가 젊을수록 소비 증가 속도도 느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가오샤넨은 중국 경제가 청년들은 활기를 잃어버렸고
중년의 사람들은 생기를 잃어버렸으며 노년층만 오직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교 앤더슨 예측센터의 경제학자인 유웨이 수용은 RFA에 젊은이와 노인의 소비 차이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하면서 노인들은 보통 이미 자산이 매우 풍부하고 오랜 기간 자산이 상승했으며 연금 등이 있기 때문에 서구에서도 보통 젊은이가 가장 가난하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중국의 특수한 경우는 국민 총생산, 그러니까 GDP 대비 대중 소비가 현저히 낮다는 점이라 그러면서 세계 평균은 65에서 70%인데 중국은 45에서 50%에 불과한데 이는 매우 왜곡된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데이터를 보면 중국 노인 소비자들이 여유 자금이 있더라도 서구 국가의 노인 소비에 비해서 소비가 적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위 웨이숑은 이에 대해서 이런 현상의 주된 원인은 여전히 중국 정부의 경제 분배에 대한 사고방식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그러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소위 고도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과거에는 많은 국가 자원을 인프라에 투자했지만 지금은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성장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축적한 부의 대부분이 일반 국민의 교육이나 의료, 연금 등에 지급되지 아니하고 국가 산업에만 치중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부터 중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지기 시작한 중국 동북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푸펑의 HSBC 내부 행사 연설이 화제입니다. 푸펑은 이 연설에서 현재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인민 간의 부의 분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푸펑은 1990년대 초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 경제가 쇠퇴하기 시작을 했지만 일본 정부가 부채를 이용해서 그 세대의 교육, 의료, 은퇴를 지원함으로써 그 세대를 보상했다라고 지적하면서 국가 경제에 있어서 분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푸펑이 이렇게 일본을 콕 찍어 예를 든 것은 중국 경제가 최근 몇 년간 침체되면서 최근 상황이 마치 1990년대 일본의 디플레이션과 유사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일본이 당시 경제 거품이 꺼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잃어버린 30년 이후 성공적으로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된 배경을 찾으면서 중국도 경제 회복의 지혜를 구하려 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푸펑은 일본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요인으로 바로 분배 중심의 경제 정책을 든 겁니다. 이는 중국과는 완전히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나 차이센코의 견해는 이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차이센코는 일본은 해외에서의 수입을 통해 새로운 일본을 만들었고 그런 이익을 통해 연금, 의료, 교육 등 일본의 사회복지 보장체제를 만들어갔다 그러면서 그러나 중국은 기본 체제 자체가 일본과 다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차이센코는 이어서 중국은 일본 같은 사회보장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서 중국은 그저 특정 집단만, 그러니까 공산당만을 보호해주는 체제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젊은이들이 대규모로 실직한다 해도 중국은 실업수당조차 지급해줄 능력도 없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미 젊은이들을 완전히 포기한 나라이기 때문에 결코 일본 방식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오샤넨 이코노미스트도 연설에서 일본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의 경우 버블 붕괴 후에 경제 성장률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는 평균 9년이 걸렸다 그러면서 심지어 경제가 위축되고 구제 금융까지 받은 적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오샤네는 2020년 중국 부동산을 하락의 신호로 보고 중국 경제 거품이 터질 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버블 붕괴 이전으로 돌아가는 데는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고 플러스 상태로 돌아가는 데는 또 추가로 3, 4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위웨이숑도 중국이 조만간 경제를 회복할 수는 없을 것이라 그러면서 1990년대 버블 붕괴 후에 일본에서 발생한 대차 대조표 불안과 매우 유사하며 이는 자산은 줄어들었지만 부채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웨이숑은 이어서 이런 대차 대조표 불안은 일반적으로 돈을 벌어도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 지방 또는 개인에게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함으로 인해 이를 흡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중국 정부는 11월 초에 2024년부터 5년 연속으로 매년 8천억 위안씩 지방정부 신규 예산으로 부채를 탕감해서 총 10조 위안의 누적 부채를 탕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통해서 총 4조 위안의 숨겨진 부채를 탕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국 당국의 시도는 한마디로 언발의 오줌 누기이고 중국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택도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은 벌써 올해 경제 성장률이 5%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것이 중국의 현실입니다. 화이트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부기랬습니다. 감사합니다.